대부분의 로마 여행자들이 그렇듯 저의 여행도 테르미니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지 로마엔 지하철 노선이 단 2개뿐입니다. 유적의 파손을 우려한 이탈리아 정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땅밑을 팔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랍니다. 2700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고도, 로마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사이좋게 살아가는 기묘한 도시입니다. 9시 2분 지르코 마시모역에 도착합니다. 로마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아피아 구가도입니다. 여기는 아피아 가도라고요. 로마의 유명한 길입니다. 보시면 나폴리로도 간다고 나와 있죠. 옛날에 황제들이 주로 휴양을 떠나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남부와 로마를 이어주던 잘 닦인 길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카프리라든가 나폴리 이런 황제들의 별장이 있던 곳으로 황제들이 이제 떠났던 그런 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 바로 그 길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312년에 건설된 아피아 가도는 수많은 로마식 가도의 원형인 동시에 유럽의 모든 근대적 도로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시작으로 반도 내에만 29개의 간선도로를 건설한 로마 제국은 8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간선도로와 7만 킬로미터의 지방도로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수많은 길 옆에 로마인들의 무덤과 묘비가 즐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피아 가도 주변에 묘비들을 많이 쓰고 그 묘비명에도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보면 좋을 그런 짓궂은 말들이 써 있었다 그래요. 젊은이들이여 너희가 영원히 살 줄 아냐, 인생 덧없다, 이런 얘기들을 썼고,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여행했던 많은 여행자들이 지나가다 묘비 근처에서 쉬면서 그런 어떤 죽은 자들의 말을 들으며 걸었던 그런 로마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필이면 길가에 묘지를 썼던 것일까요? 가톨릭 이전의 로마인들은 죽음을 삶 뒤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만큼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내세에 대한 기대도 별반 없었다고 합니다. 아피아 가도 옆에 요새와 같은 모습을 한 체칠리아 메텔라의 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인들은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랐던 것이 아니었을지, 그리고 이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구경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말입니다. 이 길 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을 그들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이 길 위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베드로 역시 이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길은 로마의 어떤 혈관 같은 것인데요. 좋을 때는 아주 좋은 것을 공급해 주지만 나빠지면 이것으로 나쁜 것도 빨리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로마를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만 콜로세움을 많이 떠올리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 길이야말로 로마를 로마로 만든, 로마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상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피아 가도를 한번 꼭 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무척이나 현실적이었던 로마인들의 또 다른 모습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카라칼라 욕장입니다. 217년에 완성되어 300년간 사용된 카라칼라 욕장은 한 번에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디오클레치아노 욕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약 100년간 로마에서는 가장 큰 목욕탕이었다고 합니다. 냉수, 미온수, 고온수의 목욕탕은 물론 체육관과 예배당, 도서관의 정원까지 갖춰져 있던 이 욕장은 로마인들의 사교장이기도 했습니다. 위는 타일이네요. 카라칼라 욕장에서는 두 번 놀라게 됩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어
현실을 즐겼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화려함을 허세가 아닌 작은 타일과 돌 조각을 이용한 모자이크 같은 실용성으로 채웠다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이 모자이크가 조형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이렇게 욕장 같은 데 습기가 많으니까요. 그림이 프레스코 같은 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자이크는 갈라지는 것에 대한 위험은 없으니까, 예, 뭐 그거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실용적이고 쉽게 부서지지 않을 상당히 그 로마인들이 선택한 조형적인 어떤 타협점이 아닌가. 21대 황제인 카라칼라처럼 로마의 황제들은 거대한 공공 건물을 짓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문명의 지배자들이 교회나 모스크 같은 종교적인 건물을 지어 신에게 바칠 때, 로마의 황제들은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여기 목욕탕이라는 거 상당히 이 정도 규모면 크고 화려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 시민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뭐랄까 공리주의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의 작은 그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섬세하게 배려했구나, 이런 것들 느껴지는 그런 건축 공간이네요. 아피아 가도를 따라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로마 시대 최대의 공공 건물이자 오락시설이기도 했던 콜로세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명으로 착공되어 그의 아들인 티투스 황제 때인 80년에 완공된 콜로세움. 이곳은 검투사들의 격투와 맹수와 검투사들의 대결을 보기 위해 5만여 명의 관객이 몰려들었던 대형 경기장입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교황 니콜라우스 5세가 로마 시내를 재정비하고 순례객들을 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건축 자재로 사용한 이래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합운동장 근처에 살았거든요, 잠실에. 지금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앞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경기장 옆에 살고 있는데, 콜로세움 만나면 반가워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이 콜로세움이라는 게 로마라는 고대 도시에서 기능이 뭐였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경기장 앞에 살았지만, 여기는 어쨌든 사람들이 승부를 겨루는 곳이잖아요. 격렬하게. 그냥 이런 공간이 하나 도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좀 안심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싸움은 저기서 하는 거지. 저기서 격렬하게 싸우고 주말에 가서 한번 보고 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 조금 더 평온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늘 경기장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지나 봐요. 로마의 황제들이 시민들을 위해 만든 시설들은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시민권이 있고 살아갈 집이 있는 곳. 로마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도심이라 할 수 있는 포로 로마노에 들어서면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곳 포로 로마노에 모여 법을 만들고 물건을 팔고 친구를 만나고 정변을 일으키고 정책을 보고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노예를 거래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된 원로원이 바로 여기 있었고, 그의 뜻을 따라 수립된 제정의 황제들이 기거하던 황궁들 또한 여기 있었습니다. 문득 2000년 전 이곳에 도착했을 어느 게르만족을 떠올려 봅니다. 로마를 보며 그가 느꼈을 경탄과 질투, 무력감 같은 것을 말입니다. 라틴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 메멘토 모리. 이런 데 와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덧없구나, 살다가 가는구나, 가도 남는구나. 대신에 한
다른 인간들이 이렇게 쌓아 올린 이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위안도 주죠. 아, 인간이라는 존재 유한하지만 참 오래 남는 어떤 것을 하고 가는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그런 두 가지의 그런 극단적인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이나 이런 데를 막 왔다 갔다 할 때 전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죠.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것 같고 모든 게 계속될 것 같지만 여기 와 보면 아, 인간 사라는 건 유한하고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 어떤 불멸을 꿈꾸면서 뭔가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내 인생이 덧없는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땅거미가 포로 로마노를 뒤덮어 오는가 싶더니 죽은 자들의 공간이 어둠 속에 잠깁니다. 이제 산 자들의 공간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도시의 골목 속으로 들어서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틈으로 익숙한 내음이 콧속을 파고듭니다. 로마의 골목에서도 군밤 장수를 만날 수 있다는 반가움,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과 익숙한 것에 대한 향수, 이런 것이 살아가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대로 샀어요? 5유로짜리요. 5유로. 5에로. 로마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이제 밤기차를 타고 시칠리아로 떠날 시간입니다. 맡겨두었던 짐을 찾기 위해 테르미니역 근처의 호텔로 발길을 돌립니다.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을 보자 졸음이 쏟아집니다. 시칠리아의 주도 팔레르모행 열차는 밤 11시 26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찬 밤바람을 맞으며 기차를 기다리지만 기차는 도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야, 이런 건 다반사라고 누군가가 말해주지만 전혀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탔더라면 1시간도 안 돼 시칠리아에 도착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올 무렵 기차가 도착합니다. 열차에 몸을 싣고 나니 좀 전에 밀려왔던 후회는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1시간이면 되는 비행기를 놔두고 9시간이나 걸리는 열차를 선택했던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배 안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방식이 주는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성서에 보면 왜 요나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이 열차는 밤새 이탈리아의 반도 끝까지 달려가 4조각으로 나누어져 거대한 페리에 실린 후 메시나 해협을 건너 시칠리아에 상륙하게 될 것입니다. 포근한 침대 속에 몸을 누이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가 깨어나면 열차가 거대한 페리 속으로 삼켜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겠죠. 고래 뱃속이네요. 열차가 페리에 실려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 사이의 메시나 해협을 건너가는 시간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비구름이 거치는 메시나 해협의 풍경 사이로 시칠리아가 보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도 저런 거 아니겠어요? 재밌는 게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지금 나와서 저런 배인가? 재밌습니다. 멀리 메시나 항의 무지개가 보입니다. 왠지 시칠리아가 저를 반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열차가 페리 밖으로 퇴져 나와 메시나역 구내로 들어섭니다. 드디어 시칠리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시칠리아의 관문 메시나를 떠나 처음 찾아갈 곳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시라쿠사입니다. 멀리 보이는 화라산 에트나의 하얀 정수리는 지금 시칠리아의 계절이 겨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칠리아의 날씨는 겨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고 화창합니다. 메세나에서 남쪽으로 2시간 반을 달려와 만난 시라쿠사는 과거 그리스가 건설했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시칠리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건설된 시라쿠사의 구시가지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라쿠사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고대 로마의 원형 극장입니다. 이 세기경에 세워진 이 원형 극장은 4만여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던 규모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세 번째로 큰 곳입니다. 아직도 지하 시설이 남아있는 이곳은 검투사들의 검투 준비를 위한 방과 맹수를 관리하는 우리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전차 경주와 검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로마의 콜로세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익숙한 것들로부터 그렇게 멀리 달아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라쿠사도 재밌네요. 왜냐하면 로마인들과 그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건물을 짓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이렇게 원형 경기장 형태로 만들어서 사방에서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도 뛰고 그리고 검투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로마 원형 극장을 나서면 고대 채석장이 나오고 그 너머에는 그리스 원형 극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 원형 극장보다 무려 7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그리스 원형 극장은 그 구조부터가 다릅니다. 로마 극장은 타원형인데 비해 그리스 극장은 반원형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2500여 년 전 그리스인들은 연극을 위한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극장 안 어디에서든 무대 위의 연극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원형의 구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시라쿠사의 다른 이제 로마 시대에 건설된 그 이런 비슷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그 검투사들의 그 경기를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이야기를 위해서 극장을 지었으면 로마인들은 그거보다는 게임을 보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 물론 로마인들도 여러 가지 희곡들을 좋아했습니다만 그리스인들하고는 발상이 약간 달랐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네요. 산과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다는 이 그리스 극장의 관중석은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식 극장의 대부분은 바다나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이것은 공연을 즐기면서도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산과 바위를 깎으면서까지 연극을 보고자 했던 그리스인들, 그들에게 있어 연극이란 어떤 의미였던 걸까요? 실제로는 연극을 위해서 만든 공연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피데스라든가 이런
그리스 이제 희곡들이 여기 실제로 상연이 됐다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의 식민지 또는 식민 도시였을 시절에 제일 먼저 와서 이제 이런 대형 극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그리스 희곡을 지금 읽어봐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야기라는 게 제가 소설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힘이 있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거대한 몇천 년간의 건축물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중요하구나. 드라마라는 것, 또 인간이 남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리스인들이 사랑했던 땅 시라쿠사. 이곳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르키메데스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광장엔 오늘따라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광장 곳곳엔 긴 초를 파는 행상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초를 사들고 즐거운 표정입니다. 특이한 복장의 꼬마들도 즐겁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광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순간 하늘에선 폭죽이 장렬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산타루치아 축제가 시작됐다고 귀뜸해줍니다. 이곳 사람들은 시라쿠사 출신의 성녀이자 시라쿠사의 수호 성녀인 루치아가 순교한 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같은 날 축제를 열고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축제인 듯 시민들이 흥겨워합니다. 엄청납니다. 저도 초를 하나 사들었습니다. 루치아라는 이름은 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나 등불을 밝혀 성녀 루치아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오늘 산타 루치아 축제네요. 그 노래 있잖아요. 산타 루치아. 그 루치아가 이 루치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촛불의 행렬. 초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행렬을 뒤로 한 채 저는 시라쿠사 인근의 한 가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Grazie. Chiedo scusa per il ritardo. No, non preoccupatevi. Si può assaggiare anche un po' di vino se volete, va? Grazie. 거실로 안내하자마자 친절한 시칠리아 가족의 가장은 신선한 가정식 포도주를 내옵니다. 그 사이에 안주인은 한국에서 온 우리 일행을 위한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Ora quando sono cotti saliranno a galla, cioè staranno sull'acqua. Ora vi faccio vedere. E quindi non c'è bisogno sempre di assaggiarli se sono cotti o meno. 낯선 이방인들이 시칠리아 음식에 관심을 보이자 친절한 안주인은 직접 요리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설명을 곁들입니다. Questo, il pomodoro secco. Pomodoro secco. E pomodoro secco lo asciughiamo al sole. Olio di oliva. Sì, poi si rotola così.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요리는 시칠리아 전통의 가정식이라고 합니다. Sì, e si imborna. 5분에 굽는 거. 이제 남편까지 나서서 요리 설명에 가세합니다. Questi sono tacunedda. Tacunedda, che sono pezzetti cavati, cavati in italiano perché vengono cavati con le Sì, dita. con le dita. Quindi E lo si prendono fanno con solo i ed cavati. esclusivamente a mano.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e otteneva questa. 시칠리아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는 안주인은 집안 대대로 배운 요리 비법까지 내놓습니다. Tutte queste cose e poi questo, oppure la metteva pure, io non ce l'ho perché non l'ho recuperato, devo recuperarlo. Utilizzo questo, ma non è questo. Praticamente mia nonna faceva così, metteva la pasta così, in tutto il bastoncino e lo riempiva e poi faceva così. Hai visto? Guarda, e poi la pasta usciva da sola. 시칠리아 전통 요리에 대한 안주인의 자부심도 높았지만 철공소를 운영한다는 남편도 시칠리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Trinacria. Conosci? 시칠리아의 Sicily. 심볼이라는 antico regno di Trinacria nel 1180. 손등에 문신한 시칠리아의 상징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Perché? Perché sono siciliano, scusa. Very Sicilian man. Sicily puro. Live in Sicily, born in Anche tu Sicily. hai fatto qualcosa? I have in my heart. All in my heart. 손에 문신이 있든 없든 자신이 시칠리아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무엇이 이들에게 이러한 자부심을 심어준 것일까요? Spero che vi piacciono. Parlici in inglese che è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해요. I hope you like this. 시칠리아인들은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거들며 함께 만든 음식을 오랫동안 나눠 먹으면서 가족의 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칠리아 전통 방식으로 요리된 음식들은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게 만드는 맛이랄까요. Teneva, ha fatto un dolce, solo una ciambella. E infatti lei mi diceva se vengo in 자부심이 대단한 Italia devi fare 남편은 le 시칠리아에 lasagne 대한 al forno. 세간의 편견과 오해에 대해 말할 때마다 열변을 토해냅니다. E invece se vado da mia zia, siccome mia zia Sicilia, pizza, voglio. 시칠리아 가족과의 유쾌한 시간은 그렇게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Andiamo a mangiare pizza pure qua. 다음날 아침 아름답고 정겨웠던 시라쿠사를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살아있는 활화산 에트나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높이가 3,323m에 달하는 에트나 화산은 지중해와 유럽의 대표적인 활화산으로 시칠리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트나 화산으로 찾아가는 길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김민성 선생님, 레퓨지오.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레퓨지라고 돼 있거든요. 사피엔자 레퓨지. 그러니까 사피엔자 대피소인 거죠. 이게 화산 폭발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에트나 화산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 같기만 합니다. 결국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Girate. Nicolosi. Nicolosi. All'otondo. Rotonda. Nicolosi. 아, 니콜로스. Poi ci trova anche Piazzale Rifugio Sapienza. Esatto, tutto a Lettera, Dove 6 c'è chilometri la ancora. funivia. 6 da qui. Venite dietro di me, vi accompagno io fino a... Ok. E poi sempre dritto. Nicolosi. Ok? Grazie. 그라시. 우리가 못 믿어온지 경찰관은 에트나 화산 입구 근처까지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이 친절한 경찰관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에트나 화산 언저리에서 계속 헤매다가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트나. 아, 이 로따리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Etna a sud, Rifugio Sapienza. Sempre dritto. Ok? Vi accompagno o no? C'è la funivia. Funivia, ok. Grazie. Prego. Buone cose, arrivederci. 친절한 경찰관을 뒤로하고 에트나 화산으로 오르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구비구비 길을 오를 때마다 에트나 화산의 겨울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검은 화산암 위로 쌓여가는 눈은 참 묘한 느낌입니다. 되게 참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사루만의 제국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뜨거운 용암과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화산암, 그리고 그 위에 내리는 차가운 눈. 일단 그리스 철학에 보면 세계가 네 원소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물, 불, 흙, 공기. 그런 게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화산인 것 같아요. 검은 화산암 위로 쌓여있는 눈을 보자니 초코칩 쿠키 사이로 빠져나온 흰 크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문득 2002년에도 용암을 분출했었다는 기사가 떠오르면서 살짝 두려워집니다. 급커브의 빙판길이 계속되면서 차가 헛바퀴를 돌며 미끄러지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급기야 안개까지 자욱하게 시야를 가립니다. 산 아래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칠리아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면서 점점 두려워집니다. 살아야 되겠다. 살아서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 무사히 이 산을 내려올 수 있는 걸까요?